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엠마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겨울의 한국이라니, 이건 솔직히 모험이나 다름없는데요. 눈이라도 내리면 공항부터 난장판 되는 거 아니야? 교통 마비되고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에휴, 그냥 따뜻한 동남아나 갈걸. 그녀는 괜히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글쎄, 인터넷에서 보면 대단하다 뭐다 하던데 정작 겨울 대비가 제대로 돼 있을까? 엠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내 스크린에 뜬 비행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처럼 깔끔한 시스템을 기대하는 건 무리겠지. 왠지 공항부터 정신없고 불편할 것 같은데. 손에 쥔 여행 가이드를 펼쳐보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알겠지. 하지만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내가 인정해줄 수도 있고. 엠마는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 카터라고 합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26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새로운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지금까지 유럽과 동남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의 매력을 직접 느껴봤지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첫 한국 방문이자 아시아 겨울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 여행을 계획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유명한 나라인 건 알고 있었지만 유럽이나 영국만큼 익숙하게 느껴지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K-팝과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까지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면서 주변에서도 한국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과 함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유럽이나 영국처럼 체계적이고 편리할까요? 특히 걱정이 되는 건 겨울입니다. 런던에서는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한국은 한겨울이면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겨울 풍경은 참 아름다웠지만 막상 직접 겪으면 어떨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교통은 괜찮을까요? 런던이나 뉴욕에서도 눈이 오면 공항이 마비되고 대중교통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과연 다를까요?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대중교통이 효율적이고 빠르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대와 걱정을 안고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떤 경험이 될지 생각하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마치 거대한 전자회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내 모니터를 확인하며 인천국제공항까지 남은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곧 착륙할 예정이었어요. 슬쩍 옆 좌석을 보니 저보다 먼저 한국에 가본 경험이 있는 듯한 여행객들이 가이드북을 읽거나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기내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다들 익숙한 듯 반응했죠.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한국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고 그곳에서의 경험이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대만큼 대단할까?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대부분 인터넷과 책에서 얻은 정보뿐이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이 빛나는 도심, 따뜻한 국물 요리를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흰 눈으로 덮인 한옥마을 같은 이미지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진과 현실이 얼마나 다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겨울철 한국 여행을 결정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춥기로 유명하다고 했고, 혹독한 날씨 속에서 도시가 얼마나 원활하게 운영될지 의문이었어요. 유럽의 경우 겨울이면 공항이 마비되고 기차가 연착되는 일이 다반사인데 한국은 과연 다를까요? 설마 한국이 런던보다 눈 관리를 잘할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유럽조차 겨울이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이 정말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버스도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했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현실과 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겨울철 제설 작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들 하던데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런던만 해도 눈이 조금만 와도 도로가 마비되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한국은 과연 다를지 궁금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알지만 이런 극한 날씨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될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창밖을 다시 보니 공항 활주로에 불빛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씩 좌석을 정리하며 착륙을 준비했어요. 저는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창가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무튼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겠지. 비행기가 착륙할 준비를 마치고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의 겨울 여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자 저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활주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공항 주변은 예상보다 조용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기내 방송이 울릴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창밖의 풍경을 살펴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되새겼습니다. 의외로 깔끔하네. 혼잡할 줄 알았는데. 런던 히드로 공항을 생각하면 겨울철 활주로 문제로 인한 지연과 엉망이 된 비행 스케줄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제설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활주로는 깨끗했고 비행기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끝나자 승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천천히 짐을 챙기고 통로로 나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항 내부의 온기였습니다. 바깥은 분명 영하의 날씨일 텐데 내부는 쾌적하고 따뜻했어요. 공항을 걸어 나오며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표지판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동선도 자연스럽고 체계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유럽의 주요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겠는데.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줄이 생각보다 길어 보였지만 사람들은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줄을 서는 와중에 어디선가 거슬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럽지? 뒤를 돌아보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너무나도 시끄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공항의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마치 시장에서 떠드는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객들이 흥분해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익숙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아, 역시. 순간적으로 중국인일까? 하고 의심했는데 역시나 맞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처음에는 생김새가 비슷해서 그냥 동양인 여행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과 비교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조용히 줄을 서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면
저쪽 무리들은 느릿느릿 이동하며 줄도 제대로 서지 않은 채 여기저기 끼어들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나네. 입국 심사장에 가까워질수록 공항 직원들의 일처리 방식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긴 줄도 막힘없이 순조롭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는 보안 검사를 통과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듯 했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여권과 입국 카드를 준비한 덕분에 자연스럽게 심사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행입니다.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약 2주 정도요. 질문은 간단했고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한 뒤 빠르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벌써 끝난 거야? 너무나도 빠르고 간단한 입국 절차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런던에서는 입국 심사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일이 많고 심지어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던 중국인 여행객은 직원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빠르게 통과했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 보였어요. 역시 뭔가 다르긴 하네. 저는 잠시 입국장을 벗어나며 가방을 정리한 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은 다양했지만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공항 철도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자, 얼마나 편리한지 한번 보자고. 공항 철도를 타기 위해 티머니 카드라는 걸 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편의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러 장의 티켓을 사야 하는 런던이나 뉴욕의 교통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지하철역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공항철도 플랫폼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고 어딘가에서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역과 비교하면 마치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차분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혼잡할 거라 예상했는데 다들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내부는 바닥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무엇보다 실내 온도가 딱 적당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지하철이 이렇게 따뜻해도 돼? 런던의 지하철은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내부 온도가 딱 적당했고 의자까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꺼내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미래적이다. 지하철 앱 하나로 모든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니. 실제로 한국의 지하철 앱을 다운받아 보니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부터 환승 경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지하철이 언제 도착할지 몰라서 플랫폼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선 정확한 시간까지 안내해주니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하철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말도 안 돼.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된다고. 유럽의 대도시에서도 지하철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될 정도로 인터넷이 빠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가방을 풀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흩날리는 눈송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와, 진짜 눈이 내리네.
한국의 겨울이 춥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눈이 내리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눈이 내리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한국의 제설 시스템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로 위로 제설 차량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유럽에서는 눈이 오면 도로가 엉망이 되어 교통이 마비되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눈이 내리는 순간부터 이미 도로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휴대전화에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교통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다고. 어떤 길이 눈 때문에 미끄러운지, 어디가 통행이 가능한지 모두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첫날부터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얼굴이 얼얼했지만 그날의 저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길을 걸어가며 차가운 바람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을 걸어가던 중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서울이 멋지다고 해도 따뜻한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카페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추위가 모두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아늑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장작 난로에서 나오는 불빛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난로 옆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유자차? 뭐지? 팥죽? 이건 또 뭐지? 낯설긴 했지만 딱히 반가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음식들이라니. 그래, 유자차 한 잔과 팥죽을 먹어보자. 잠시 후 제 손에 유자차가 담긴 찻잔이 놓였습니다. 유자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며 저는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자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느꼈던 추위와 모든 불편함이 이 한 잔에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맛 정말 다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팥죽. 그 진한 자줏빛이 눈을 자극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을 때 팥의 달콤한 맛이 입안을 휘감으며 차갑게 얼어붙은 제 몸을 녹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맛있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겨울 음식인가? 너무 따뜻하다. 마치 음식이 저를 감싸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에서 겨울을 보낼 때는 무언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함, 편안함, 그리고 온전한 힐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가게를 나갔을 때 잠시 후에 깜빡하고 가게에 짐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가게로 돌아가 보니 제 짐이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도 제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두고 갔을 때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고 가게에 그대로 놓여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분이 살짝 웃으면서 제 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으로 짐을 넘기며 몸짓과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 물건을 찾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인분의 눈빛이 말해주었고 그 진심 어린 배려가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보관해두고 돌려주는 것이 전부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이상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 후 주인분은 잠시 손짓을 하더니 약과라는 과자를 주었습니다. 무료로 그냥 준다는 말에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무언가 서비스로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일 텐데 그 작은 제스처가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의 친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고 주인분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손짓이 제게 모든 것을 전해줬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그 따뜻함은 제 마음에 깊이 남았고 그 작은 순간이 더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여행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남을 배려하고 작은 친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배려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그날 음식점을 다시 찾았을 때 겪은 일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언어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짓과 눈빛만으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은 어디서든 찾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여행객으로서의 존재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진정성과 인간적인 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대하듯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또한 제가 느꼈던 감동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 간의 배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설 작업이나 교통 시스템처럼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스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배려와 공감이 바탕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느낀 모든 것들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히 관광지나 명소를 방문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정이 깃든 곳,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살아 숨쉬는 곳, 그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가면서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얻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바로 진정한 친절과 배려는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 되새기며 앞으로도 이런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새로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단순히 여행지를 넘어서 하나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엠마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그로 인해 변화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느낀 친절과 배려,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엠마 씨의 여행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엠마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저 여행을 즐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친절과 배려는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마음이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친절이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 씨가 겪은 경험들은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람들 간의 따뜻한 배려와 소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